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이고요. 저자는 서대호,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의 제목은 AI 빅데이터 전문가, 넘치는 수요, 부족한 공급. 파트 2의 제목은 국내 AI 빅데이터 교육 시스템의 문제. 파트 3의 제목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진짜 전문가가 된다. 파트 4의 제목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라 입니다. 그럼 파트 1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AI 빅데이터 전문가 넘치는 수요, 부족한 공급 1장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AI 빅데이터 전문가 첫 번째 이야기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은 더 이상 좋은 직업이 아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항상 하는 고민이다. 그리고 직업이나 진로를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된다. 흔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선호했다.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물론 이러한 직업들은 요즘에도 인기 직업 중 하나다. 아직도 이러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입학하거나 로스쿨 졸업하거나 CPA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즉 다른 직업들에 비해 되기가 꽤나 어렵다. 물론 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급여는 높다. 하지만 과연 엄청난 경쟁을 뚫고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 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의사가 되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개업해서 몇 달만 일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쉽게 살 수 있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전공의가 될 수 있지만 그 수확을 금방 거둘 수 있었다. 과연 현재에도 그럴까? 지금은 전문직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만큼 인생 역전을 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전문직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다른 일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안에서 평생 일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더군다나 대부분 전문직의 업무량은 상당하다. 소위 말하는 의사, 판사, 회계사들의 평균 업무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 보겠다. 의학뉴스 기사를 보면 의사가 근로자보다 연평균 30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에 관한 기사와 증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2015년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과로로 숨지기도 했다. 밀려드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 야근과 주말 출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구조다.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에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렇듯 일은 많이 하지만 과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 보건복지부 등의 연구조사에 따른 대표적인 전문직의 연봉을 살펴보자. 월급의사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 정도, 판사는 9,500만 원, 변호사 중위급 연봉은 8,600만 원, 회계사는 7,300만 원이다. 물론 일반 회사원들에 비해서는 높은 대우를 받지만 전문직이 되기 위한 노력과 업무량을 따져보았을 때에
과연 합리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자동화, 로봇,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직들이 서 있을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항상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그러면 전통적인 전문직이 아닌 앞으로 점점 더 촉망받는 직업은 무엇일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뽑았다. 미국 직장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미국 최고의 직업 50위를 매년 발표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데이터 과학자가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중위소득은 전문직 못지않은 1억 2천만 원을 차지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듣지 못했던 데이터 과학자가 빅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과학자는 매출이나 수익 통계, 웹사이트 트래픽 등 컴퓨터로 쉽게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상품 리뷰처럼 체계화하기 힘들지만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를 다룬다. 21세기 대다수의 회사에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다. 아마존은 2000년대 초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한 맞춤 추천 서비스를 내놨다. 이러한 추천 서비스는 넷플릭스, 유튜브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크고 작은 쇼핑몰에도 적용되고 있다. 나도 국내 쇼핑몰 몇 군데에 추천 시스템을 제작해 주었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 적용 이후 쇼핑몰 매출액이 꽤 크게 상승했다. 구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감 예측 시스템, 지진 예측 시스템 등을 내놓고 있다. 이런 빅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의 전망은 밝다. 현재 데이터 과학자를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신종 직업인데다 1, 2년 배워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 통계와 컴퓨터 공학에 능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인문학 지식도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곧 AI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학습해 AI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AI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명명하겠다. 두 번째 이야기. AI 빅데이터 전문가란 누구인가? 그럼 연봉도 많이 받고 앞으로 뜰 직업이라는 AI 빅데이터 전문가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AI 빅데이터 전문가는 복잡한 대량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무한히 많은 데이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 뉴스 댓글, 상품 후기, SNS 피드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또한 IoT 센서의 발달로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센서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적재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버려두기에는 아깝다. 이것들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 빅데이터 전문가는 복잡한 대량의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인사이트를 발견한 후에는 이를 통해 비즈니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하며 분석 결과를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